자, 안녕들 하세요. 저 이제 세법학 2 수업들을 하도록 합시다. 세법학 2, 그죠? 2부죠? 세법학 2부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세법학 공부를 할 때, 세법학 1부가 존재를 하고요. 그죠? 또 세법학 2부가 존재를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제, 세법학 1부 쪽에서, 법인세와 소득세는 좀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법학 1부가 쉽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세법학 1부는 사례형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죠? 여기에서 이제 사례가 제시되면 처음 공부하거나 한 유예받아서 공부하는 친구들 상당수가 이제 이 문제를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글자를 보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숫자만 보고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꽤나 이제 어려워합니다. 통상 세법학 1부에서는 한 사례형 문제가 한 반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섞여 있으니까 문제들이 이제 섞여 있다 보니까 이론형 문제가 이제 50% 이상 출제가 되는데 그래도 조금은 부담이 생깁니다. 근데 세법학 2부는 거의 뭐예요? 이론형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법학 2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점수 배점이 이렇게 돼요. 첫 번째 이제 부가세법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또 소비세 일종이죠. 개별 소비세법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치? 그리고 이제 어디 가요? 지방세법이 존재를 하게 돼요. 또 마지막에 이제 조세특례 제한법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조세특례 제한법을 공부하는데 강사들 교재를 보면 너무 두꺼워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학생들도 보면은 경과 규정,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가 나왔는데 이게 뭔지도 몰라. 또 구종을 위한 조세특례가 나왔는데 뭔지도 몰라. 그러면서 그냥 막 뭔가 외우고 자빠졌어요.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전체적으로, 그죠? 이 조세특례 제한법은 시사적인 거라든가 또는 최근에 이제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 비추어서 그죠? 시사적인 거라든가 또는 그지 경제 상황에 비추어서 그지 대한민국 이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죠? 자, 뭐가 있을까요? 정책 목표가 존재를 하게 될 거예요. 이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문제들이 이제 통상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총칙 규정을 보고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근데 쓸데없이 그치 되지도 않으면서 그치 너무도 오랫동안 이제 여기에 매몰돼서 공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또 지방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세법도 또 출제가 돼봐야 그죠? 취득세 또 등록면허세, 역시 재산세 이 세 개가 시험 범위에 들 뿐이에요. 공무원 이제 그치 지방세법의 경우에는 그죠? 이 세 개만 출제가 되는 게 아니라 지방세법의 세목이 11개가 있어요. 11개가 모두 출제가 돼요. 저도 이제 엊그저께 수업을 하고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이제 감사하다고 문자랑 연락들을 좀 받았는데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이렇게 이제 여러분 시험범위에 넣은 건 세무사들이 이제 부동산 관련된 재산제세 일을 좀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취득세가 뭔지도 또 재산세가 뭔지도 모르면 상담 자체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을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더욱이나 이 등록면허세 부분은 부동산 취득을 수반으로 하는 그 경우에 취득세로 이제 통합과세가 됐기 때문에 등록면허세가 과세가 안 돼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 거의 출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지방세법에서 세목 2개 가지고 따지는 거야. 뭐하고? 취득세하고 재산세. 이거를 이제, 그죠? 또 판례다 하면서 막 외우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공부들을 좀 정확히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개별 소비세는 너무나 이제, 역시, 수월한 내용입니다. 과세 요건하고, 그죠? 자, 납세 절차에서 이제 특이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좀 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이 과세 요건은 당연히 과세 예상 납세무자, 과세 표준 세율이 되겠죠. 그리고 납세 절차에서는 첫 번째 미납세 반출, 두 번째 면세, 오케이? 세 번째 뭐 있어? 그죠? 세액공제와 세액환급도 네 번째 반출 의제, 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출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개별 소비세법 부분은 납세절차 중심의 공부를 좀 하시면 좋아요. 그지? 그리고 이제 부가세법이 좋은 여러분 점수 먹이가 되는데 이제 글을 쓴다는 게 어렵습니다. 작년에도 이제 매입세 불공제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 근데 나는 다 썼대. 쓰기는 뭘 써? 똑바로 쓰지도 못했으면서. 이유 쓰라 그러니까 이유를 쓴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그치 점수가 잘 나올 수가 없겠죠. 점수 배점이 이렇게 되죠. 35점, 그죠? 자, 어디? 20점, 그죠? 또 어디? 그치? 20점, 그죠? 조세특례 제한법 25점, 이렇게 해서, 그죠? 100점이 이제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부가세법 잘 보고, 개별 소비세법 잘 보고, 지방세법 잘 보고, 그러면 조세특례 제한법은, 60점은 맞아야 되겠다, 60%만. 그렇게 들어가면은, 이거 사실 공부하는데 2, 3주면 끝나요. 근데 이거마저도 하지 않아. 왜 부가세법 공부할 때도 과세상이 뭔지를 모르고, 그죠? 또, 그죠? 간주 공급이 뭔지를 모르고 계산만 했거든. 그지? 그러니까 글을 쓸 수가 없겠지. 그럴 공부에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죠? 여러분들하고 이제 부가세법 가서 이 부분들을 좀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1장으로 가서 제1편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제1장으로 가서 부가세법에 대해서 목차를 한번 지금부터 출발하면서 전개해 나갈게요. 자, 부가세법은 크게 목차가 어떻게 나눠졌습니까? 자, 이 부가세법도 뭐다? 개별세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개별세법은 다시 한번 뭐로 나눌 수 있다? 총칙 정리를 하시고, 두 번째 뭐 정리하시고, 과세 요건에 대해서 정리하시고, 세 번째 뭐에 대해서 납세 절차에 대해서 정리하시면 끝나는 것이다. 다시 한번 과세 요건은 뭐다? 과세 예상, 또 납세 무자, 또 과세 표준, 또 세율,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좀 하고 가셔야 돼요. 이거를 혹시 목차에서 펼친 게 부가세법의 목차 규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죠? 장은 총칙 규정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정리할 건 뭐가 있을까? 당연히 용어의 정의에 대한 부분을 정비를 하고 가셔야 될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정리할 게 뭐 있어요? 부가세법에 있어서 총칙에서 이 납세무자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납세무자 말하라면 회계사나 세무사 공부한 친구들 납세무자가 뭔지도 모르고 공부해요. 오케이? 자, 뭐가 있을까? 재화 용역을 공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오케이?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든 사업자가 아니든 상관없다. 이런 것들을 깨우치고 가야 돼. 근데 그거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야. 또 하나 여러분이 정리할 게 뭐 있을까? 그죠? 과세 단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부가세법에서는 대원칙이 뭐가 됩니까? 사업장별 과세 원칙이 되는 겁니다. 다만 혹시 사업장별 과세 원칙이라는 건 영업장소별 과세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 단위의 과세를 할 수 있죠. 걔를 사업자 단위 과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이제 아울러 정비를 좀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2장에 갔더니 뭐가 나왔어요? 부가세 과세 대상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사업자가 하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공급 또 재화의 수입이 과세 대상이 된다. 그와 더불어 그죠? 그죠? 공급 시기에 대한 부분까지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굉장히 좋은 공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당연히 이 과세 예상에서도 시험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건 크게 두 가지가 될 겁니다. 역시 일반적인 과세 예상에 대한 이유하고 재화에 뭐 있어요? 그죠? 간주 공급 또는 공급 의제라는 거하고 그죠? 또 하나가 있다 뭐가 있어? 부수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분을 초점을 두고 그죠?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가셔야 돼요. 이거 이제 글 쓰라 그러면 아주 멘붕이지 멘붕. 그치?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3절 가게 되면 영세율과 면세가 나올 거예요. 이거를 이제 구별하는 눈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양자를 잘 비교해서 좀 정리를 하시라. 그치? 이게 이제 첫 번째 여러분이 정리할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면세가 되는지 되지 않는지, 그치? 면세에 관한 사례를 여러분들이 그치? 응용하는 그치? 능력들을 검증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리고 나서 사전 같은 뭐가 나왔어요? 부가세 부분 다단계 거래세가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역시 거래 상대방에게 재화 용역을 공급하면서 역시 부가세를 거래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때 거래 징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뭐가 돼? 그치? 공식 서면을 공급하는 자가 발급하는 거예요. 걔를 세금 계산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세금 계산서에 초점을 두고 공부를 좀 해놓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세금 계산서에 그죠?
수정 발행에 관한 수정 세금계산서를 중심으로 공부를 좀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부 세법학기 2부는 거의 이론형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 가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뭐 본다? 그치?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자, 이때 이제 과세표준은 뭐가 돼요? 해당 과세기간에 재화 용역의 공가액의 합계액이 된다.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 과세가액에 관세, 또 개별 소비세,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등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그리고 이 매출세액을 다루겠죠. 이때는 당연히 뭐를 물어볼 수 있어요. 그죠? 순매출세액은 대손세액 공제를 차감한 후에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손세액 공제에 대한 부분을 정비를 좀 해놓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그죠? 자, 매입세액에 대한 부분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납부세액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셔야 될 것이야. 매입세액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셔야 돼? 첫 번째 정리할 부분이 있다면 매입세액 불공제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납부세액 계산 과정에서 일반 세액미안서 매입세액 외에도 뭐 있나? 의제 매입세액, 이러한 제도 등을 잘 정리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납세 절차로 넘어가겠죠. 부가세법의 납세 절차에서는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케이? 자, 첫 번째 이제 여러분이 정리할 게 뭐가 있다. 그죠? 첫 번째 정리할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대리납부제도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대리납부제도는 일반 대리납부제도와 더불어서 자, 뭐가 있나? 국외사업자의 그죠? 뭐가 있어요? 그죠? 국외사업자들의 용역등 공급 특례가 있고요.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특례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더 붙인다면 그죠? 중소 또는 중견사업자의 부가세 납부의 특례라든가 또 신용카드사 등의 그죠? 이건 조특법 규정이니까 뭐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사업 양수인의 대리납부에 대한 특례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같이 물어볼 수 있다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제를 많은 내용이 뭐예요? 간이과세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돼. 자, 그런데 부가세법은 몇 점이 점수가 나와? 35점이 나온다는 것이야.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잘 정비를 해놓고 가셔야 되겠지. 그래서 이 35점짜리 문제를 다 맞춘다. 최소 25점 이상은 맞춘다. 그러면 시험에 합격한 것이잖아. 근데도 이렇게 공부해라고 말해도 안 해. 그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비를 좀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 291, 292쪽에 있는 내용이 됩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하고요, 제1절 부가세법 총칙으로 가서, 실전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가시죠. 제1절에 갔더니 뭐가 나왔어요? 부가세법 총칙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미 설명을 했던 것처럼 용어 정의 잘 하세요. 그러면서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누구인지, 또 과세 단위로 사업장별 과세원칙, 또 사업자 단위 과세원칙, 또 주사업장 총괄 납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비를 좀 해놓으시라는 것이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부가세법 총칙의 문제 1번으로 가서 여러분하고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 가서 가보시죠. 사례 갑니다. 갑은 국내에서 세 곳의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각 자기의 책임하에 영리사업을 하고 있답니다. 부가세법상 사업자로 하지 않고 있답니다. 자, 사료를 요약한다면 이미 끝나버렸네요. 그죠? 자료를 요약한다면, 자, 갑이라는, 그죠? 자, 누가, 사람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 갑이라는 자는, 국내에, 그죠? 세 개의 사업장을 두고 있답니다. 저희는 이제 가상으로 A다, B다, C다는 이렇게 세 개의 사업장을 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 개의 사업장을 두고 있는데, 자, 보시죠. 갑은 부가세, 과세 대상 시 재화를, 사업자인 을에게 계속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답니다. 오케이? 그런데 병명의로 된 세액미안서를 뭐 하고 있다? 갑은 뭐 하고 있다는 것이야. 이렇게 사업장을 두면서, 그죠? 자, 누구와 계속 거래를 하고 있다는가? 을과 계속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치? 그런데 이제 거래를 할 때 세금계산서의 발행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죠?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행하고 있다는 것이야. 그치? 병 명의로 그죠? 뭐 하고 있다는가? 발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자마자 여기서 이 세금계산서는 뭐구나? 가공
세금계산서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이 정비를 해 가셔야 될 부분이야.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치? 자, 그치? 그런데 과세관청 이를 발견해서 갑에게 과세 조치를 하려고 한답니다. 여러분이 세무사라고 가정하고 아래 물음에 답하세요. 단, 갑을병은 세법상 특수관계자는 아니고 개인사업자이며 일반과세에 해당이 된답니다. 그치?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자료에서 이미 답을 준 거 아니에요? 그치?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그치? 부가세법상, 그치? 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해서 논거를 들어 설명하세요. 이게 이 물음 1번입니다. 그치? 그러면, 그죠? 자, 물음 1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정리할 게 뭐가 있을까? 그치? 부가세법상 사업자의, 그치? 의라고 쓰셔도 되고 개념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한번 써보세요. 자, 영리 목적 유무에도 불구하고, 그죠? 영리 목적 뭐에도 불구하고 유무에도 불구하고, 자, 어떻게 사업상 어떻게 독립적으로 뭐 하는 자다, 그죠? 재화 또는 그죠? 용역을 역시 공급하는 자를 뭐한다, 역시 공급하는 자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사업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업자 등록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죠? 당연히 갑이라는 친구는 뭘 하고 있어? 사업자 등록은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영리 목적 유무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이제 여기에 더 넣는다면 사업자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그죠? 여부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이제 들어가도 괜찮겠죠. 그럼 이거는 뭐 큰 의미가 없어요. 영리 목적 유무에도 불구하고. 그 첫 번째 뭐 영리 목적은 중요하지 않다. 두 번째는 사업상 즉 뭐 해야 돼요? 독립적으로, 그죠? 재화용을 공급하는 자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오케이? 사업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죠? 두 번째, 그죠? 사업자에 대한 판단, 사업자인지 여부, 그죠? 인지 여부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갑은 자, 세 개의 뭐를 두고 사업장을 두고 자, 누구에게? 을에게, 그죠? 자, 어떻게 사업상 독립적으로 또는 계속 반복적으로 뭐 하는 자니까, 그죠? 재화를 공급하는 자니까, 공급하는 자가 되니까 당연히 뭐 간다? 사업자가 된다. 이렇게 글을 잡아가라는 것이야. 이게 뭐가 어렵냐고, 그지?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기를 바래요. 갑의 행위에 대해서 부가세법상 일반적인 제재 규정에 대해서 설명하라. 자, 보세요. 첫 번째 뭐 하지 않았나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어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으니까 뭐였어? 그죠? 세금계산서를 타인 명의로 발급을 했어요. 그러면 자, 물음 위에서 이제 여러분이 정리할 게 이미 나왔네. 역시 물음 위에서, 그죠? 갑에 대한 부가세법의 제재 규정입니다. 역시 갑에 대한 뭐는, 그죠? 부가가치세법의 제재 규정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역시 제재 규정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역시 저는 첫 번째 뭐가 있어요? 그죠? 자, 관할 세무서장에 역시 사업자, 그죠? 사업자의, 그죠? 직권 등록 규정이 존재한다. 이 규정도 뭐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관할 세무서장은 현지 조사를 통해서 갑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뭐 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을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직권 등록이죠. 당연히 이게 이제 사업자 등록이 될 거니까. 두 번째 정리 한번 해보세요. 그죠? 당연히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죠? 사업자 등록, 그죠? 사업자 등록에 대한 그죠? 불성실가산세가 작동을 할 수 있겠죠. 또 하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으니까 등록증, 자, 뭐에 대해서 매입세액에 대해서, 그죠? 당연히 공제를 하지 않겠죠. 그죠? 또 하나 자, 뭐랬나요?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의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작동할 수 있다. 이 정도 4개 썼다면 거의 완벽한 답이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답을
찾아가라는가. 그럼 모든 사례 문제를 말씀을 드렸어. 이 사례를 요약하는 과정에 답이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게 사례 문제에 대한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치? 충분히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물음 3에 대한 내용으로 가서 이제는 추가적인 내용을 한번 정비를 해보도록 하시죠. 자, 물음 3 가서 이제 한번 정비를 해봅시다. 그럼 물음 3에서는 뭐 사례 판단 문제가 나왔을까요? 그래서 1번, 2번이 각각 몇 점씩이야? 5점씩의 배점이 나왔죠? 그렇죠? 물음 3으로 갔더니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갑이 을에게 해당 과세기간 중 공급한 재화의 가액이 10억 원이랍니다. 부가세는 제외합니다. 그치? 을이 해당 매입분에 대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치? 고민을 좀 해보라는 겁니다. 자, 그치? 을이라는 자가 혹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게 이제 첫 번째 혹시 물음 3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물음 3에 있어서 혹시 첫 번째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여러분이 결론을 먼저 정리를 하셔도 됩니다. 혹시 결론은 혹시 당연히 말할 수 있다. 매입세 혹시 공제를 혹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뭐예요? 방법론으로 여러분이 가서 정리를 좀 하면 되겠죠. 첫 번째 뭐 할 수 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자 발행 뭐에 의해서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뭘 할 수 있다? 그렇죠? 당연히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 혹시 두 번째는 뭐예요? 그죠? 자, 제3자인 누구요? 을이 뭐한 경우에요? 그죠? 뭐한 경우에는 을의 뭐가 확인이 되고 거래 사실이 뭐가 되고 확인이 되고 그죠? 자, 을이 뭐 했다는 거예요? 선의인 경우라는 겁니다. 그때는 당연히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잡아 가셔야 되겠죠. 공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갑과 을 간의 거래 사실 확인이 되고 뭐 했다면 을이 선이었다면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때 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죠? 자, 누가 갑이 갑이 뭐라는 걸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인 걸 몰랐다는 겁니다. 오케이? 갑이 뭐라는 거?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그죠?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자, 만약에 이때 또 하나 이제 여러분이 여기에 이제 다만 이렇게 글을 써도 될 거예요. 그죠? 그때는 을과 을에 뭐가 거래 사실 확인이 되지 않거나 또는 뭐가 됩니까? 을이 뭐인 경우에는 을이 악의인 경우에는 뭐 한다는 것이야? 당연히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거예요. 저희 책에서는 이제 이 두 개의 논거를 가지고 다뤘는데요. 이 위에 있는 내용 가지고 글을 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경우의 수를 충분히 이제 정비를 좀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가 됩니까? 긍정의 견해가 될 겁니다. 또 여기도 뭐가 될까요? 긍정의 견해가 될 거예요. 여기는 당연히 뭐가 돼요? 부정의 견해가 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글을 써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물음 4입니다. 그죠? 갑은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한답니다. 부가세법상 사업장 단위 과세도 또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를 각각 비교해서 좀 설명을 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출제됐네요. 물음 뭐에 대한 사에 대한 내용이 됐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길게 가져갈 게 아니라 10점으로 나왔으니까 자, 이렇게
정리하세요. 사업장, 그지? 단위 과세제도, 그죠? 자, 두 번째 뭐 있나요? 그죠? 두 번째 이제 정리할 게, 역시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가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역시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이게 이제 존재를 하게 될 거예요. 세 번째 뭐가 존재하나요?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때도 글을 너무 많이 쓰시면 안 됩니다. 그때 이제 잡아서 가야 될 내용이 첫 번째 뭐가 있을까? 의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글을 쓰셔야 됩니다. 그때 자, 항상 가장 중요한 말이 뭐다? 사업장 단위 과세제도,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그럼 부가세법이 이제 가장 중요한 얼개는 뭐가 될까? 그치? 첫 번째가 뭐가 됩니까? 사업자 등록, 그죠? 두 번째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나면 뭘 하게 돼요? 그지? 그죠? 그지? 거래를 통해서 뭘 하게 됩니까? 그죠? 거래징수, 그지? 세 번째는 뭐 있나요? 세금계산서의 수수, 그지? 이렇게 이제 글을 써가는 것이야. 수수, 또, 부가세 뭐예요? 그죠? 부가세 뭐, 그죠? 가치세 뭐, 신고, 그죠? 또 납부를, 그치? 자, 어떻게 하는 것이야? 그치? 각각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하는 걸 말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각각의 사업장을 뭐로, 그죠? 단위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게 이제 역시 사업장 단위 과세제도가 되지 않겠어요? 그치? 이러면서 이제 정리하세요. 그럼, 자, 사업자 등록, 또 거래징수, 또 세금계산서의 수수, 또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각각의 사업장 중심으로 하는 걸 사업장 단위 과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될까? 사업자 단위 과세가 되니까, 그치? 자, 이거를 이제 그대로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그럼 가져와서 뭐다? 각각의 사업자가 아니라, 그치? 자, 어떻게 하는 방법이다? 사업자의, 그치? 사업자의 어떻게 하는 방법이다, 그치? 본점이나, 그죠? 본점이나 어디를 단위로? 주사무소를 단위로, 그죠? 주사무소를 단위로, 그죠?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뭐가 될까요? 자, 여기서도 이제 끊어내는 거예요. 오케이? 자, 보시죠. 어디까지? 사업자 등록. 그죠? 자, 보세요. 부가세법상 사업자 등록, 그죠? 또 두 번째 뭐 거래징수, 그치? 옆으로 갈게요. 또 세금계산서의 수수, 세금 계산서의 수수, 그죠? 또 뭐 있어? 거래징수, 그치? 했고, 그죠? 부가세 신고, 그죠? 여기까지는 부가세, 그치? 신고까지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그치? 말 그대로 각각의 사업장별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면 되겠죠. 사업장별로 하고, 그죠? 자, 뭐에 한해서, 그죠? 납부 또는 환급에 한해서, 납부 또는 뭐에 한해서? 환급에 한해서 only가 되겠죠. 그죠? 뭐, 주사업장을 단위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그치? 주사업장인, 그치? 본점이나, 그치? 어디를 단위로? 주사무소를 단위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렇게만 글을 써도 10점을 채우는 게 너무 어렵지 않은 거라니까. 근데 이거를 또 가지고 뭐 된다 안 된다 뭐 아니야. 기본사항은 가장 중요한 게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글을 끌어가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야 그치 1번 문제에 대한 정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물론 그죠? 적용 절차에 대한 부분도 써주면 좋겠지만 사업자 단위는 언제? 사업자 등록 시 신청하는 것이다. 계속 사업자의 경우는 적용을 받고자 하는 과세기간기 시 20일 전까지 신청을 하는 것이다. 이때는 뭐예요? 사업자 등록 각각의 사업장별로 하는 거니까 역시 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얼마 내에 2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다. 다만 사업자가 하나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신청 시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가라는 것이야. 이거를 이해해야지 되지도 않은 아무튼 그죠? 여러분 인생이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1번 문제에 대한 결론이다. 이렇게 정비를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세법을 이렇게 공부해야지 되지도 않는 것이 묘한 공부를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지? 그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다? 부가세법의 1번 문제입니다. 35점짜리예요. 그래서 세법학2는 시간이 모자랄 일이 없어요. 그치? 그래서 정확히 글을 써가기를 바랍니다. 제 말씀 꼭 들으셔야 돼요. 그죠? 뭐 안 들어도 뭐 여러분 알아서 하시면 돼요. 알아서. 그치?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그렇게 좀 정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는 어디를
갈 것이냐. 그치? 자, 가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치? 2번 문제로 가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2번 가면서도 여러분이 그치? 전체적으로 부가가치세법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플랜을 가져가야 돼. 목차도 모르면서 무슨 공부야. 그치? 그건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말씀 듣고 그쵸? 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그치? 가서 정비를 한번 해보시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합시다. 그치? 자, 가보시죠. 그죠? 문제 2번 가서 정비를 한번 해봅시다. 응? 2번 가서 정비를 한번 해봐요. 자, 2번 갑시다. 문제 2번입니다. 부가세법상 재화의 수출입과 용역의 수입에 적용되는 현행 부가세법상 과세제도에 관해서 그죠?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이렇게 이제 정비를 했네요. 그죠? 자,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 문제는 2008년도에 출제가 됐고요. 나쁘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총칙의 이제 두 번째 문제로 가서 정리할게요. 문제 2번으로 갑시다. 오케이? 자, 첫 번째 이제 물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가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도를 설명을 한번 하라.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그럼 첫 번째 우리나라가 뭐인 경우, 그죠? 그죠? 수출국인 경우, 수출국인 경우, 그죠? 과세제도에는 뭐가 있나요? 그죠? 과세제도는 한마디로 뭐가 있어? 영세율 제도에 대해서, 그치? 쓰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가. 자, 두 번째, 그치? 우리나라가, 그죠? 우리나라가 뭐인 경우, 그죠? 나라가 뭐인 경우? 수입국인 경우, 그치? 수입국인 경우, 그죠? 과세제도에 대해서 좀 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쟁점은 위에 1번이 아니에요. 쟁점상은 뭐예요? 2번입니다. 2번. 제가 볼 때는. 그지? 수출국인 경우하고 수입국인 경우하고 과세에 대해서는 수입국인 경우가 훨씬 복잡합니다. 그러면 자, 이때 이렇게 잡아가셔야 되겠죠. 자, 영세율 제도에서는 이렇게 글을 잡아놓으면 될 거예요. 그지? 또 두 번째, 그죠? 적용 대상에 대한 내용, 그죠? 또 하나 영세율 제도의 특수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영세율 사업자는 뭐가 된다? 부가세법상 과세 사업자가 된다. 그치? 또 하나 이제 적용할 게 있다. 뭐다? 그죠? 자, 상호주의 적용이, 그치? 이루어진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리고 적용 대상에서는, 그치? 수출하는 재화라든가 또 수출 전 단계의 거래라든가 혹시 또 뭐 등등등이 존재하지 않나요?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기타 뭐 외화획득 용역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한 서너 개를 가지고 여러분이 글을 잡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그치? 부가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고 즉 영세율 대상 간에는 영세율 대상 사업자는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되고 그죠? 부가세 과세 표준도 있지만 세율을 적용 단계에서 영해세율을 적용함으로써 혹시 뭐하기 위한 제도다, 혹시 완전 면세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다. 이렇게 이제 글을 좀 써놓으시면 충분할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내용은 우리나라가 수입국인 경우에 대한 과세제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자는 겁니다. 그때는 뭐예요? 재화의 그죠? 수입은 뭐로 본다는 것이야? 당연히 이제 과세 대상으로 본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뭐다?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혹시 수입하는 자가 뭐한다? 부가세, 그죠? 납세 의무를 진다. 이렇게 이제 글을 잡아놓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문제가 되는 건 영역에, 그치? 수입은 뭐가 아니라는 것이야? 부가세법의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재화의 수입과 이 용역의 수입에 과세 불용평의 문제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치? 자, 뭐가 생겨났다? 그치? 과세 불용평 문제가 생겨났다. 그치? 불공평 문제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이거를 시정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두고 있다. 그죠? 대리납부 제도 등을 두고 있다. 이렇게 이제 글을 잡아가셔야 돼.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제도입니다. 두 번째 뭐이나 고객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 특례에 대한 내용이 존재를 하게 될 것이고, 용역 등 공급 특례에 대한 내용이 존재를 하게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존재하는 게 뭐가 있어요?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을 뭐하는, 그치? 공급하는, 그치? 국외사업자의 특례 등에 대한 내용들을 두고 있다. 그치? 이게 이제 1번 문제로 정리해야 될 내용이야. 제가 볼 때는 15점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치?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 근데 이제 물음 3에서 이미 다 해버렸네?
문제 2에서 우리가 이 부분은 물음 3에서 2 역시 우리가 정리를 해버린 거. 자, 지금 이제 물음 2를 다루고 있는데 보세요. 여러분이 물어볼 만한 내용, 자, 영역의 수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물음 3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다 정비해버렸다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이 내용은 너무나 부가세법에서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도 대리납부제도가 나오고 이거는 매일 나올 수 있어요. 그치? 또 그 한 2년 전에도 이 제도 두 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했어요. 그래서 물음 3까지도 여러분이 완벽하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정리를 해 나간 내용인데 계속 이게 이제 반복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놔야 될 부분은 이 정도가 된다. 그치? 이러면서 이제 정비를 좀 여러분들이 해보시길 바래요. 이렇게 이제 출제되는 건 힘들고 건건별로 쪼개서 이제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해설을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됐나요? 그치? 그래서 해설 한번 쭉 읽어오면서 뭐다?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하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정비할 부분은 이거다. 그치? 그리고 이제 이때는 뭐예요? 그죠? 과세권의 조정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때는 항상 우리나라는 뭐다? 그치? 소비지역 과세 원칙, 그치? 작동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한테 팁으로만 말씀을 좀 드리면 팁이에요.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소득제세에서는 소득제세입니다. 소득제세라는 건 기본적으로 법인세법하고 그죠? 또는 소득세법을 말합니다. 그죠? 법인세법하고 소득세법에서는 과세 방식이 우리가 이제 그치? 조금 달라지죠. 근데 소비제세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소비제세라는 건 소비세 모든 그치? 세목을 말합니다. 통상은 그치? 여러분이 소비제세에 양대 세목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부가가치세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치?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 개별 소비세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치? 이게 이제 소득제세 또 소비제세 이렇게 해서 그죠? 세금을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개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정비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서는 대원칙이 뭡니까? 그치? 1차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거기에 법리가 뭐라는가? 원천지국 과세원칙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그치? 또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그치? 거기에서 뭐 하겠다는가? 과세하겠다는가? 걔를 원천지국 과세원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뭐해서, 그치? 2차적으로 뭐 합니까? 정산하게 됩니다. 얘를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그죠? 거주지국 과세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과세원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1차적으로 뭐 하는 것이고, 과세는 소득제세에서는, 그치? 자, 어디에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영업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뭐 하는 것이야? 미국 법인세를, 그죠? 당연히 부담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미국 법인세에 대한 납세 의무를 진다는 겁니다. 오케이? 납세 의무를 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미국에 가서 뭔가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푸드트럭 이런 거에서 굉장히 잘 됐다는 거야. 그러면 미국의 소득세에 대한 납세 의무를 지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원천지국 과세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혹시 삼성전자나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영업활동만 미국에서 했다는 겁니다. 그럼 2차적으로 우리나라에 와서는 뭘 해야 돼요? 그치? 정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2차적으로 뭐 한다는가? 자, 국내 뭐에 따라서 법인세법에 따라서 그죠? 법인세법에 따라서 뭐 하는가? 정산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미 납부한 미국 법인세가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혹시 당연히 혹시 우리나라 법인세법에 따라서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에 혹시 자, 뭘 해줍니까? 공제를 해주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야. 걔를 뭐라고 얘기한다? 거주지국 정산이다. 그럼 1차적으로 원천지국 과세원칙에 따라서 과세, 2차는 뭐 한다? 그지? 거주지국에서 정산. 이게 이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송금산입 또는 세액공제 방법이 되는 거예요. 즉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또는 송금산입 방법이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지? 그리고 여기
여기도 마찬가지야. 미국에서 거주자 갑이라는 자가 그지 푸드트럭을 했어. 그지 돈을 벌었어. 그지 그럼 미국 소득세에 따라서 1차 납세물을 지는 거예요. 됐나요? 그지 이렇게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국내 뭐에 따라서 그죠? 소득세법에 따라서 뭐라는 것이야? 다시 한번 정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뭐가 나와요? 납세무의 범위가 나오는 것이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도 뭐 미국 소득세는 외국 법인세가 됩니다. 여기도 세액공제나 송금산입 방법으로 공제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가시세는 뭐예요? 그렇게 처리하고 있지 않다는가? 또 개별 소비세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지 않다는가? 어디에서? 소비지국에서 과세를 함으로써 뭐가 됩니까? 과세가 뭐가 종결돼 버립니다. 그러면 생산지국에서는 과세가 이루어질까?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국경세 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는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죠? 생산지국에서는 뭐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죠? 우리나라에 생산돼서 수출이 되더라도 생산지국에서는 과세를 하지 않고, 그죠? 소비지국에서 과세가 이루어지는, 1단계 이제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거야. 이게 이제 뭐야? 국경세 조정에 대한 방법이고, 그걸 이제 문제화 시켜서 문제로 풀어놓은 게 2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정말 많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좀 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는 여러분하고 어디를 갈 거냐면, 그죠? 2절로 가서 이 부분을 좀 정비를 할 거예요. 네, 2절에 있는 내용도 뭐 너무 간단하니까요. 잠시 쉬었다가, 그지?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세법학 2는 훨씬 1보다는 빨리 수업이 끝날 거예요. 쉬었다 하겠습니다.